이번 시간은 100세 시대의 인생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생 로드맵 전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인생 로드맵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은 진취성, 즉 힘들어도 이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는 어떤 삶의 목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이 결국은 미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목표, 즉 비전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지가 결국은 수단, 즉 how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과 차별화된 뭔가를 제시를 하는 이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왜라는 관점에서 이 opportunity, 즉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how 관점에서 코스트 관점, 즉 내가 어떻게 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opportunity를 도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이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최소 투자를 통해서 어떤 최대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나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까? 그래서 이런 본 강의를 통해서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주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각각 효율과 효과라는 두 개의 어떤 목표가 융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융합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점으로, 즉 70세 프레임으로는 솔루션이 없는 거죠. 즉 프레임이 그것을 따라다니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100세의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본 강의의 하나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의 인생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남과 차별화된 것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혁신을 정의하면 세상이 필요로 하면서도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을 다른 말로 이노베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프로젝트라는 걸 보면 이 프로젝트가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칠판을 대체해서 이 프로젝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예전에 20년 전에 혁신적이었지만 그 혁신의 특징이 뭡니까? 필요해요. 필요한데 새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지는 않죠.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진부화라고 하는데, 인생 로드맵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세상에 제시를 할 때, 즉 나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제시할 때 이게 항상 새롭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새로 공부해서 새로운 뭔가를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식을 제품을 만들듯이 어떻습니까? 집식을 쇼핑을 해와서 그거를 다시 내꺼화시켜서 세상에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대서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때 그게 세상에서 필요로 한 하나의 지식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문화 창업 마케팅은 그런 관점입니다. 항상 새롭게 배우고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어떤 역량을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인생 로드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엑시트하는 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의 단계에서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는 프로토타입 단계고 5단계는 시제품 단계로서 세상의 반응을 알아보는 단계고요. 그리고 7단계는 이 시제품이 반응이 좋을 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걸 엔지니어링 단계라고 하고요. 그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뭐 공장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금령을 투자한다든지 사람을 고용해서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게 7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1대, 10대, 100의 법칙에서 이 단계가 10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단계가 뭐냐면 100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에게 인도하는 단계인데 이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0단계부터 11단계, 12단계 이렇게 13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기업의 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직을 통한 창업 단계에 해당되는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0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사전 준비 단계인데 이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단계고 우리는 그거를 창직 단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창직을 준비하는 게 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로드맵을 한번 알고 있다면 앞으로 방향성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를 정량화 시켰을 때 한 7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7P라고 하고요.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거기에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people, 프로세서 이런 것을 우리는 7P라고 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걸 이 범위 내에서 프레임으로 한번 준비를 하는 것을 이걸 권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레시피를 어떻게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4M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무수한 허들들이 있습니다. 허들이라는 것은 장애 요인이죠. 이것들을 미리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창직을 통해서 직접 창업을 했을 때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미리 돛담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인생의 100세 시대에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 비슷한 분야에 내가 지금 하려는 분야에 미리 학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을 완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략적으로 그 해당되는 직장을 미리 한번 직원으로서 경험을 해보시면 이러한 역량들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0단계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창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요, 실행 단계인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단계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0단계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 인생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관점이 없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하지 않는 한 내가 또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스타디를 하다 보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다 보면 그 직원들 월급을 그냥 주고 결과는 없는 상태가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봄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판단 프레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37.5세까지 그리고 내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스터디를 공부를 끊임없이 수요를 받아야만 이런 인생의 허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한 15개의 단계를 미리 판단력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상징 창업 로드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그 전에 내가 그런 핵심 역량들을 미리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핵심 역량을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창업가 정신은 결국은 내가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준비 0단계입니다. 그때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자금을 투자할 것을 볼 수 있는 투자 계획 역량, 그리고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산하거나 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마케팅 역량이 이제는 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시장을 발굴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전략을 도출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최소한 2년에서 많게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되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즉 사업이 했을 때 제대로 수익성이 날 건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고 이게 타당성 분석 결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자본적 조달을 통해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기술 사업화 한 5단계에서 시장 반응을 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성공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시장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는 그래도 이제 인프라 구축, 즉 기술 사업화 9단계까지 가는데 양산까지 가는데 나머지 95%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팅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도전했을 때,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즉 사업화 양산까지 가는 게 15%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피보팅 했을 때는 한 30%, 네 번째 40%, 다섯 번째 5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두세 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사업을 계속 5단계까지 가면서 어떻게 피보팅을 하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는 어떤 빚을 지는 융자보다는 자본적 조달이 중요한 거죠. 즉, 내가 투자를 받아서 엔젤 투자라든지 정부 지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적 투자인 지원자금 이런 걸 통해서 한 5번 하면은 누적으로 했을 때 한 100명이면 한 83명이 그래도 자기 사업화를 시킵니다. 그게 최소 2년에서 많게는 한 5년, 1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처음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핵심 역량, 즉 기업 문화를 활용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사업 아이템 주변의 그런 용역이나 경쟁자 제품을, 상품을 유통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압축적 경험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 제품의 어떤 사항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밸류체인, 즉 어디서 구매를 해서 어떻게 제조해서 어떻게 판매할 건가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축적이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제조든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비스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매출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창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적게는 2년에서 5년, 10년이 걸리고 실제로 이러한 창직 단계를 거쳐서 창업 단계에서도 한 2, 3년에서 많게는 10년이 걸려요. 즉 100세 시대로 보면 한 20년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인지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창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인생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요. 6시에서 9시에 해당되는 100세 시대에는 25세에서 37.5세에 해당되는 연령대에서는 대부분이 학업을 하는 학위 과정이 있거나 또는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위와 취업을 동시에 병행을 했을 때 이론과 경험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경력이 필요한가? A와 B는 있는데요. 이 보안 경력 C가 뭔가를 찾아내서 여기에 대해서 2년에서 많게는 한 5년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중간 영역이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first mover 또는 professor, 분야 개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세부터 37.5세가 그런 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70세는 70세 기준으로 보면 35세에서 한 50세가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에는 나는 아직 젊다. 지금부터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때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학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의 어떤 경험적인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인생 100세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최소한 60세에서 70세에는 공부할 시기가 아직도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서 기존에 있는 영역과 결합을 했을 때 자신의 새로운 어떤 지혜를 제공하는 지식 제조 컨설팅이나 멘토링, 심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여도 하고 자신의 생업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 로드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연령대를 보면 마지막 52세에서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세인데요. 이 기간이 인생에서 제4인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현업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식만 충분한 지식을 지혜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때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게 지금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심리 상담부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는 아마 교육 수요라든지 의료 수요 그리고 친구로서 로봇이나 동물과 어떤 반려 친구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떻습니까? 생산자이기 이전에 소비자이기에 누구보다 그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창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학습과 그리고 또 경험을 쌓으셔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창업 형태는 트렌드의 중심에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트렌드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에코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1970년 여성 기준으로 무병장수할 때 한 100세 시대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0세 시대라는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될 거고요. 그 문화라는 것은 생각의 관점, 방식과 양식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또 창출이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는 새로운 창업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된 새로운 창업 로드맵으로 자신의 그 경력 개발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면 그래도 그것들 SNS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알려지면 1인 혼자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준비된다는 게 또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100세까지 자아실현형 창업이 앞으로는 미래의 창업 형태가 될 것이고요. 100세 시대 창업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전엔 정형화된 창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지식 기반 창업이 대세가 될 것이고 성장 지향형 창업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행복을 담보로 하는 삶의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창업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이라면 중소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앞으로는 1인 지식 기업이 대세가 될 것이고요. 이 30년 수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제는 창직을 통한 창업을 하는 그런 로드맵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문화의 특징을 보면 이제는 연령별로 다양한 어떤 창직 창업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은퇴는 늦춰지고 그리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그런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00세 시대 인생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